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죠. 여러분들 자소서도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실 텐데 잘들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소서 쓰실 때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셔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공부한 지 어느덧 하반기 공채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지쳐있고 저도 좀 자소서 첨삭하고 이러느라고 많이 힘든데요.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자소서를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소서 문의 이거를 좀 띄웠더니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자소서 첨삭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자소서 첨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어떤 사항이라든지 좋으니까 저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한 잠깐 리뷰를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건 뭐였냐면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들,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지원 동기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자소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제공한 꿀팁을 좀 먼저 봤습니다. 심플하게 얘기해서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경력을 찾는 게 아니고 연관된 경험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 경력자가 아닌데 무슨 내가 어떻게 직무 경험에 관련된 부분을 자소서에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직접적인 경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연관된 경험을 충분히 어필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꼭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바로 자소설. 내가 썼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한다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좀 임팩트가 약할 수 있는데 선생님 좀 꾸며도 됩니까? 예, 인사 담당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꾸며도 된다. 다만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지나친 오버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자소서 주요 항목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제가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블라인드 채용은 어떤 내용이었냐? 바로 여러분들의 학과, 나이, 성별, 최종 학력, 가족관계 이런 것들 보지 않고 오로지 실력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을 점검할 것이다? 바로 세 가지 항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 가장 중요하죠.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같이 묻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당신이 왜 그걸 잘할 수 있는지 그 증거를 대봐 라고 얘기하는 직무상 강점에 대해서 어필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여부인 팀워크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경험에 관련된 질문, 이 세 가지가 조금 더 주를 이룰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어려워했었던 쓰기 어려운 추상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다면 가장 쉽게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제가 실제 학생들한테 가이드를 하고 실제 컨설팅을 할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자소서는 무엇을 해라? 자소서를 구조화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해라. 특히나 자소서를 처음 써보는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일단 합격한 자소서들에 대한 구조를 분석해라 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선생님 합격 자소서를 어디서 구합니까? 라는 질문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바로 제가 많이 이용하는 채용 포털 사이트, 그중에서 저는 잡코리아를 좀 많이 이용하는데 잡코리아 신입공채 합격 자소서 가셔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저는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다 여기 조회순으로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본, 취준생들이 많이 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구조를 좀 파악하는 데 초점을 기울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원 동기에 관련된 부분은 지원 동기 및 포부를 기술하라 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의 관심, 입사 의지, 목표 실천 계획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걸 잠깐 좀 더 언급을 좀 할게요.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지원 동기, 굉장히 잘 쓴 지원 동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식으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다음 타자인 직무 역량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직무 지원 동기를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반도체를 알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친척, 내 가족 누군가가 해당 업무에 종사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끌어들여도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통해서 반도체 알게 됐고요. 그럼 회사 지원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 친구가 삼성 드림 클래스, 그 다음에 실무자 교육을 받아서 삼성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회사 지원 동기를 두 번째 구조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입사 후 포부가 나왔어요. 삼성은 지원 동기를 물어봤고 입사 후 포부를 물어봤으니까 입사 후 포부는 무엇입니까? 내가 IoT 클라우드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기술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어떤 포부를 제시를 했죠.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8대 단위 공정 기술팀에서 근무할 거다. 애칭 공정 CBD 파트라고 하는 단계별 제시를 한 가지 했고요. 다음 과정에 있어서는 또 역시 제조기술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커리어 패스 과정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단계별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즉, 직무 지원 동기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왜 삼성인지 회사 지원 동기 얘기했죠.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해 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그러한 항목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러한 구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의 프로그래머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의 구조를 시켰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회사 지원 동기가 나왔네요. 회사 지원 동기가 나와서 세스를 직접 가서 내가 삼성을 맛봤다. 그래서 내가 삼성을 알게 됐고 삼성을 지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내용 무엇입니까? 역시 회사 지원 동기죠. 그래서 삼성이 세스에서 직접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가 파악하고 와, 내가 삼성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무엇입니까? 컴퓨터 전공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 전공 그 IT 기술과 다양하게 융합하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야. 그래서 세스 참관을 통해서 내가 회사 지원 동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나올까요? 세계 속에 삼성이고 삼성 속에 나니까 결국엔 세계 속에 나다라고 해서 3단 논법으로 귀결을 시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입사 후 가장 큰 목표는 내가 세스에 참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세계, 대한민국과 세계 IT 학도에 가슴을 뛰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약간은 구체성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얘기를 조금 했네요. 그래서 이 친구의 지원 동기를 좀 비교해서 좀 볼게요. 똑같은 내용의 지원 동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아, 처음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직무 지원 동기를 먼저 얘기했어.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 회사를 먼저 얘기했죠. 세스를 참관했다. 근데 첫 번째 친구는 회사 지원 동기, 그다음 입사 후 포부 단계적으로 나왔는데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빠졌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직무 지원 동기가 빠졌죠. 그렇다면 내가 소프트웨어를 배웠는데 왜 소프트웨어가 삼성전자에서 그 꿈을 구현하고 싶은 건지 단순히 가슴 뛰게 해서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학생의 그 자소서가 조금 더 구조적으로 탄탄한 자소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한 그 회사와 직무죠. 여러분들 편의점도 그 경영학과 인문 상경계들 다 쓰실 텐데 편의점의 영업관리 그것도 갖고 왔어요. 제가 역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묻는 거였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초반에 회사 지원 동기를 적었습니다. 근데 회사 지원 동기 어떤 내용입니까? 차별화된 PB 상품 있고요. 편의 서비스 있다. 그다음에 BGF는 뭐가 있다? 상품 연구소가 있다라고 해서 BGF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내가 BGF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직무 지원 동기로 넘어가네요. 그럼 내가 영업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영업 관리에 연관된 경험인 어떤 영업 분야의 경험을 했다. 어디서 했다? LG 생명과학에서 했다라고 하는 직무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밝혀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입사 후 포부로 넘어가네요. 바로. 그래서 나는 회사와 가맹점주와 고객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약간 추상적인 입사 후 포부를 제시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했죠. 제가 좀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H2O라고 하는 편의점에서 우리가 물 많이 마시잖아요. 갈증 해소하러. 그래서 그걸 약간 빗대어서 H2O라고 하는 표현이 좀 좋았고요. 첫 번째 H인 해피니스 해서 구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입사 후 포부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H는 하모니였죠. 같이 일을 하는 부분이니까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입사 후 포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 O는 오퍼튜니티, 조직의 성장 기회를 모색하겠다. 같이 커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DNA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입사 후 포부를 구체적으로 1, 2, 3를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BGF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나는 BGF를 지원합니다.
내가 영업관리를 왜 지원합니까? 나는 영업관리에 관련된 영업 인턴의 경험이 있거든요. 라고 직무지원 동기 얘기해 줬고요. 입사 후 포부를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이 추상적으로 얘기해 준 걸 구체적인 H2O로 하나하나씩 짚어주면서 추상적이지만 이 추상성을 약간 상쇄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자소서를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편의점에서 자소서를 쓰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구조화되게 쓰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친구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친구도 똑같이 영업관리를 하는 지원자였죠. 이 지원자는 첫 번째 직무지원 동기부터 나왔네요. 이 직무지원 동기는 내가 똑똑한 편의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다라고 해서 특히나 나는 상권 분석을 잘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필해서 편의점에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격적으로 그럼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나가겠다는 직무 지원 동기의 내용을 밝혔고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입사 후 포부는 무엇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간편식품은 BGF다라고 하는 약간 포괄적인 하지만 앞에 친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럼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겠죠. 첫 번째 어떻게 하겠다? 역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앞에 친구도 H2O였잖아요. 이 친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의 단계별 실행 계획을 얘기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 안에서 얘기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여러분들도 드시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초반에 뭘 얘기했어요? 상권 분석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초반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매장 현황, 상권 특성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직무 역량을 바로 강조하는 내용이 초반에 나온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또 얘기하죠. 본인이 잘하는 상권 특성에 맞는 발주, 상품화 작업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계적 행동 계획 두 번째 얘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적층된 현장 정보, 그다음 PB 상품 발굴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겠다. BGF가 최고의 PB 상품을 갖춘 그러한 편의점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단계별로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 지원 동기는 그렇게 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본인이 잘하고 본인이 강점이 있는 상권 분석에 대해서 좀 구조화시켰던 그런 식으로 해서 BGF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면 제가 봤을 경우에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둘 다 조금 아쉬운 건 무엇입니까? 바로 회사만의 이 내용들은 자칫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GS25로 가도 되는 거고요. 세븐일레븐에 적용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BGF 리테일만 가지고 있는 CU 편의점에서만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차별화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언급해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약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 자소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이런 구조화에서 그런 내용만,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만 조금 더 플러스 시켜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자소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업 분석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총평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세 번째, 아모레퍼시픽도 우리 여성 지원자분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역시 영업관리에 관련된 내용 두 가지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모레는 초반에 회사를 왜 선택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회사 선택 기준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반 성장하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산업 지원 동기, 즉 회사보다 기업보다 조금 더 큰 범위인 그럼 내가 왜 화장품 산업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겟을 선정하는 부분 그런 내용까지도 두 번째 내용에 적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사 후 포부를 바로 얘기합니다. 남성들이라고 하는 타겟을 제시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화장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입사 후 포부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네요. 그렇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의 직무 지원 동기,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뭐 했다? 어학연수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관계적인, 소통적인,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근기를 제시했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역시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등에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영업 관리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 근기를 제시한 그러한 구조상의 자소서였죠. 근데 마지막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웃었죠. 준수한 외모와 고객 소통 능력. 과연 준수한 외모가 저 내용이 꼭 들어가 있었을까? 그래서 본인, 이게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 동기 스트럭처를 보면요. 첫 번째 회사 선택 기준 나왔죠. 나는 동반 성장하고 싶어. 그러한 기업에 들어갈 거야 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렇다면 내가 왜 화장품 산업에 들어왔는데 동반 성장할 수 있는데 많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화장품을 선택하게 된 화장품 산업의 지원 동기가 나왔고요. 입사 후 포부, 타겟을 선정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남성들을 위한 화장품을 잘 만들어 팔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거에 관련된 직무 지원 동기가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방송 보시면 좀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근데 좀 느끼겠지만 약간 연관성들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가 조회수는 높았지만 연관성이 그다지 높진 않았다. 지원 동기 치고는 제대로 못 쓴 자소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연관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똑같은 영업 관리입니다. 그럼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구조를 파악해 봅시다.
역시 회사 선택하는 기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회사는 따뜻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곳이어야 돼. 즉,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을 본인은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당연히 그 내용이 나오겠죠.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회사는 다수의 CSR 활동했잖아. 하나 클리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양한 상품 같은 거 개발했잖아.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본인의 선택 기준에 관련된 근기를 제시했고요. 그렇게 해서 무엇입니까? 본인과 회사 지원 동기와 자신과 연관성을 제시했죠.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회사도 따뜻함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고 나라는 사람도 그러한 성향을 지녔으니까 우리는 찰떡궁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원해서 만나야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연관성을 제시했죠.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 동기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도 많이 꾸미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 친구의 직무 지원 동기 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도 중국 어학연수 갔다, 뭐 대내 활동 많이 했다 이런 내용들 얘기했고요. 중국에서의 시간,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따뜻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지원 동기 스트럭처는요. 첫 번째, 따뜻하고 비전이 있는 기업을 나는 선택을 한다. 그런데 니네 회사는 그러니까 맞잖아. 근데 나 역시 마찬가지거든. 나 역시 따뜻하고 비전 있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귀결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자소서를 좀 놓고 본다라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그쵸? 자소서의 구조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정답은 오른쪽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요. 그다음 직무 역량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에 관련된 자소서인데요. 역시 제품 서비스 영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셨을 텐데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 심플하게 지원 동기 600자 이내로 적어라라고 해서 아주 심플해서 좋았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고객의 불만까지도 웃음으로 바꾸는 서비스인이라고 했네요. 어떤 경험을 했어요? 대한항공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화 위복의 의미를 몸소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을 제시해줘서 참 좋았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유소와 동반 승객이 출발지 공항의 실수로 인해서 유모차를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황 그려지죠?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직무 지원 동기를 지금 사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 내가 실제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직무 지원 동기가 나온 거죠. 저는 수화물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유모차를 수배해서 신속하게 전달해 드렸고 또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자초지종을 차분히 설명드렸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의 잘못 아니잖아요. 사과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과했다는 내용 좋았고요. 그 다음에 자초지종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 아이 지원자가 어떠한 성격의 지원자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다. 그래서 뭘 느꼈습니까? 느꼈던 게 중요하죠. 나의 적극성으로 인해 고객의 불만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을 느꼈고요. 보람도 느꼈다.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에 충분한 사례를 제시했죠. 특히나 나는 왜 다른 어떤 항공사도 아니라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되고 싶냐면 내가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업무를 해왔잖아.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친구는 대한항공이랑 같이 일을 했으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있겠네, 알고 있겠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적극적인 서비스를 통해 많은 승객이 가겠다 이런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디에서 일을 했다? 대한항공이랑 같이 일을 했고 곁에서 봤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엔 무엇입니까? 회사 지원 동기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본인과의 경험과의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인가 봐요. 남자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에게 진심이 담긴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 지원 동기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구조를 볼게요. 직무 지원 동기 얘기했죠. 나는 이 일을 왜 잘할 수 있냐면 실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인데 고객한테 칭찬을 받을 정도로 나는 잘했어. 근데 그 사례가 무엇이었습니까? 공항에서 근무를 했잖아. 또 대한항공과 같이 일을 했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 포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잘 쓴 자소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똑같은 친구입니다. 비교해서 보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대한항공 이번에 이 친구는 어떠한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지원 동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탑승한 비행기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비행기를 타보고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이 좋으니까 대한항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볼게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한항공 이용했지만 보통
대한항공 이용했는데 보통 학교에서 갈 때는 내가 미국의 한 항공사를 갔으니까 다른 항공사 걸 타본 거죠. 그랬더니 대한항공의 서비스와 비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의 사례를 역시 똑같이 제시를 했는데 사람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이념 아래 대한항공에서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뭔가 좀 다르구나. 대한항공만의 무엇인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잘했던 점은 회사 지원 동기의 키워드를 제시한 점이에요. 무엇입니까? 차별화된 서비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예요? 차별화된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한 줄이라도 아니면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빠져서 약간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그다음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레스토랑 서빙, 국제회의와 학원 등의 아르바이트 하면서 결국에 가게를 한 번 더 찾게 만들었던 게 나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직무 지원 동기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영업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직무 지원 동기의 근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양한 고객과 소통하는 승무원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명품 항공사의 넘버원 객실 승무원이 나는 될 수 있다,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사 후 포부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역시 회사 지원 동기를 본인의 경험을 통한 사례 제시를 했고요. 특히 내가 회사를 지원하는 이유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했던 점이 좋았고요. 또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회사 지원 동기를 포부와 함께 엮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또 역시 놓고 봤을 때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례에 조금 더 점수를 주시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항에서 근무했고 대한항공과 관련된 일을 한 왼쪽이 조금 더 나은 자소서, 조금 더 낫다라고 표현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소서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된 경험, 관련된 경력이 되게 중요시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현대자동차로 갈게요. 현대자동차.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들이고 또 되게 가고 싶어 하는 만큼 자소서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자소서에 관련된 그 퀄리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자소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같이 볼게요. 제품 서비스 영업이네요. 역시 입문 상경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갖고 왔고요. 회사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이냐? 현대자동차가 왜 적합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아모레퍼시픽과 비슷하죠. 자, 제가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은 위기를 이겨낼 힘이 있는가이며 현대자동차는 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런 그 회사 선택 기준은 처음 봤어요. 굉장히 신선했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확고하게 제시를 했죠. 무엇이다? 회사의 위기 관리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럼 당연히 내용은 현대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회장님께서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말씀하셨고 물러서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그래서 현대차의 유럽 판매는 2012년에 41만 대까지 상승을 했고 유럽 내 강자로 등장했다. 선택 기준이죠. 현대가 위기를 관리를 잘한 능력에 대한 사례가 무엇인데라고 해서 무엇입니까? 근기를 제시했어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나왔다는 거죠. 현재도 저성장 기조의 자동차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수소차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아이오닉과 같은 전기차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경쟁하고 있지 않냐.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인 위기관리 능력은 과거에도 현대차의 모습은 이랬고 지금의 현대차 모습도 이렇잖아. 현대자동차 너희는 정말 이렇게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한 회사구나라고 제대로 구조화해서 어필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까지 논리적 구조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자동차는 위기 때 강해지는 능력이 있고 저 또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현대차는 좋은데 그럼 너는 지원자인 당신은 어떤데? 저 또한 위기 극복 능력이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마인드로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다시 결론을 제시했죠. 그럼 이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직무지원 동기 역량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위기는 기회라는 마인드로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타이틀이 뭐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 어떤 경험이죠? 스타트업 인턴 시절에 무산될 뻔한 홍보 부스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내가 부스를 맡았어. 근데 이게 부스 자체가 운영이 안 될 경험이었는데
내가 맡아서 성공적인 아웃풋을 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 친구가 과연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읽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 그 구조를 한번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머릿속으로 그려지냐 안 그려지냐 같이 스토리텔링과 머릿속으로 그려지는지 여부를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기업 박람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부스를 맡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왜?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 빠졌나 봐요. 그래서 직원들은 와 완전 소위 얘기하는 초짜인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배경 문제 발생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머릿속으로 아직까지는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저는 직원들의 걱정을 단계적인 노력과 계획으로 해결을 해드렸다는 내용이에요. 뭐 어디를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디자인 챙겼고 물품 대여 챙겼고 발표 준비까지 다 챙겼다. 하지만 업무별로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기존 업무와 또 차질이 없도록 일을 했다. 그 결과 3일간 약 200명의 방문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좀 머릿속으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좀 그려지시나요?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했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했죠.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타 방식으로 제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했냐? 사실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하게 여기고 이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데 붉은색 박수로 친 이 부분이 전 사실 그렇게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본인 노력한 구체적으로 무엇인데 어떻게 했길래 200명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가 조금 더 표현이 안 돼서 구체적 노력이 좀 안 느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대표님께 인정받은 사건이었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기를 수 있었고 이러한 역량과 마인드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위기 극복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포인트는 첫 번째 배운 점, 그렇죠. 스토리텔링 가장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무엇을 배웠는지 적용시킨 점은 참 좋았고요. 마지막에 직무지원 동기, 역량 근기를 제시한 부분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상은 참 좋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썼지만 결정적 한 방이 약간 스치고 지나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이 위기를 타개했는지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네요. 자, 특히나 이 부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래서 스타 방식 얘기하는데 스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A, 액션이거든요. 액션을 잘 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붉은색 박스 쳐져 있는 이 부분을 읽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그려지게 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원동기 스트럭처 볼게요. 첫 번째,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나는 위기 극복 능력이 있는 회사를 가고 싶어. 선택 기준 참 좋았어요. 현대자동차는 과거에도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잖아. 현재에도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잖아 라고 하는 사례 제시가 좋았고요. 나 또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어 라고 해서 본인의 역량 키워드를 제시했었죠. 그리고 사례를 제시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라이벌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기아자동차의 구매 자재를 지원했던 이 지원자는 과연 지원 동기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왜 기아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기아 또는 자동차 관련된 특별 경험을 제시하고요. 기아인이 본인에게 주는 의미를 제시해서 이천자로 굉장히 좀 긴 부분이긴 한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지원 동기 어떻게 써요?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그것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을 쓰거나 아니면 너한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쓰면 돼. 그게 지원 동기야라고 아예 구조화시켜서 얘기를 해줬네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내용을 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차 모닝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직무에 대한 꿈을 찾다. 자, 저의 첫 차는 모닝이었습니다. 근데 모닝을 그냥 산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벌어서 샀기 때문에 그때의 기쁨, 그건 정말로 큰 설렘이었다라고 해서 무엇입니까? 내가 회사를 왜 지원하냐? 모닝을 샀다. 그에 관련된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를 타봤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를 지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큰 무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과연 그런 큰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압 점검, 엔진 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등의 정비를 스스로 하면서 관심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즉 회사 지원 동기를 쓰는데 실제 여러분들 저도 운전을 하지만 내가 유압 점검하고 내가 엔진 오일 교환한다? 저는 안 그러거든요. 그냥 카센터 가거든요. 정비센터 가는데 이 친구는 직접적으로 해봤다는 거에 의해서 이 친구가 자동차에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연관성은 입증이 되겠죠. 자, 대학 3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배운 전공 지식을 관심 있어 하는 자동차에 접목시키고자 차량 부품 개발 인턴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뭘 했냐? 고분자 코팅체를 이용해서 상처를 자가 회복하는 차량 시트,
눈부심을 감지하고 스스로 색을 변화시키는 룸미러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강력한 부분인 거잖아요.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도 이러한 일들을 해봤다고 하는 건 진짜 이 친구가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컨셉을 선정했고요. 구현하는 것에 흥미를 가졌다. 굉장히 저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 특히 그중에서 왜 구매와 자재 쪽이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부품 개발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배우고 싶었고 부품 구매 업무를 배우고 싶었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실제 인턴 과제에서 연구기획과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급업체, 그렇죠? 공급업체와 협업을 해서 부품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했다라고 해서 구매 자재에 딱 맞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직무 지원 동기를 관련 경험으로 풀어내서 연관성을 입증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컨셉인 저전력 경량화를 초점으로 해서 캐파 및 스펙을 설정했고요. 또 흔히 구매직은 내고해야 되잖아요. 협상해야 되니까 내고하는 과정도 수행했다. 정확한 회계 계획, 알맞은 구매업체 선정, 부품 선정으로 인해서 인턴팀 과제에서 1등 차지했다.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면 이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 당연히 들겠죠.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자동차에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했죠. 그중에서 나는 부품 구매라든지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친구를 뽑아야죠. 그렇게 해서 직무 지원 동기에 관련된 경험,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어필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의 짜릿함은 내가 차량 부품 분야에서 구매 부품 개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직무 지원 동기를 완벽하게 귀결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직무 지원 동기는요. 회사 지원 동기, 모닝 구매를 경험했다.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자동차 쪽으로 이끌었죠.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로 넘어가서 내가 신사업 인턴을 하면서 구매 업무에 대해서, 자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걸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완벽한 지원 동기의 첫 번째 스트럭처를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기아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뒤에 또 있습니다. 나의 꿈이 시작된 기아, 나의 꿈이 성취될 기아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기아는 저에게 있어서 설렘과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기와 성취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기아 자동차에서 모닝을 구매하면서 계기를 찾았잖아요.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성취도 이뤄봤잖아요. 그래서 첫 차인 모닝을 구매했을 때 설렘과 만족감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해서 회사 지원 동기죠. 좀 키워드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설렘과 새로움이었다. 또 성취를 이뤘다. 만족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제시하는 측면이 좋았습니다. 차량 구매 이유를 지원하는 기아 레드 멤버스를 통해서 또 첫 차 느낌 그대로의 설렘을 전달하는 기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 구매하면 끝이 아니라 이것들을 사후 관리해주는 기아의 이런 서비스가 내가 느꼈던 설렘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준다는 측면이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죠. 또 이는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 자동차 서비스 부문 11년 연속 1위라고 하는 또 이런 객관적인 사항을 또 갖다 끼워 맞췄어요. 정말 전략적으로 잘 갖다 쓰는 것 같아요. 내용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느낀 설렘과 행복을 또 다른 누군가한테까지도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입스와 퍼브 같은 내용까지 적은 거죠.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내가 설렘을 느꼈는데 차 구매한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느꼈고 그 다음에 니네가 이것도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난 이런 설렘과 나 혼자 느끼기 싫어. 사람들한테 다 알려줄 거야. 라고까지 어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의 꿈인 구매 부품 개발 직무에서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기아를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왜? 국제시장 경쟁력 제고,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 최고의 프리미엄 부품을 쓰고 있잖아. 경량화 고강도 부품을 사용하고 있잖아. 특히 전기차 수요에 대비한 플라스틱 모터 마운팅 브레이킷 부품과 알루미늄 판재, EPCU, 어퍼케이스 등의 경량화 부품, 즉 이런 부품들을 뭘 쓰는 것까지 다 갖다 내고 있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는 그냥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라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회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회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 갖다 끼워 맞추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잘 쓴 자소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증진과 또 연계시켰다는 점이 좀 좋았고요. 그래서 고강도 경량화 소재, 친환경 소재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저의 경험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많은 기회를 통해 성장시켜줄 수 있는 회사라고 나는 기아차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꿈이 시작된 기아에서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기기를 지었는데 야 완벽한 전 지원 동기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원동기 수록적 볼게요. 회사 지원동기 썼죠. 그다음에 구체성, 설렘과 만족감을 다시 한번 얘기해줬고 실제 기아차 사례에서는 어떤 설렘과 만족감을 주었는지 얘기했고요. 결론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귀결시키는 이런 결론을 좀 귀결시키는 그런 내용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원 동기는 다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례가 선생님 그럼 제일 괜찮아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거였어요. 지원 동기에서는 BGF 거 괜찮았어요. BGF 특징을 조금 얘기했고 내가 실제 영업 인턴을 통해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제시했고 구체적으로 H2O라고 하는 저 키워드를 제시한 저 측면 좋았거든요. 이쪽 왼쪽에 있는 BGF 거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한항공에서 근무했던 친구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 어디가 가장 강력했습니까? 공항에서 근무했고 대한항공과 같이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풀어낸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더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특히 영업관리는 어떠한 연관성 있는 경험을 했는지 여부를 꼭 반드시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틀은 그대로 사용하되 근데 해당 기업의 얘기를 좀 담아줘라. 이 부분만 좀 보완합시다. 무슨 말이냐? 아까 BGF도 그랬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조금 더 이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 기업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담아주면 완벽한 자소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기아자동차의 이 친구의 지원 동기는 완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잘 파악하셔서 그 구조 하에서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갖다 좀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틀 그대로 사용하고요. 본인의 여러분들의 얘기만 그대로 좀 담는다면 좀 완벽한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조 파악한 다음에 작성, 그 다음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이런 체크리스트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크리스트는 무엇이냐? 5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소서를 그냥 쓰면 여러분들이 막 쓰고 그걸 제출하는 데 바빠가지고 잊어버리는데 한번 쓴 다음에 이런 5가지 사항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2갈씩 진행인가?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많이 놓치시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구체적인 에피소드 형태냐? 세 번째, 눈으로 보이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했냐? 네 번째, 직무 역량과 인재상을 반영했냐? 5번째, 간결한 문장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아자동차 관련된 이 내용 가지고 본다면 이걸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면 첫 번째 내용이니까 2갈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 나오죠,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압 점검했고 이런 내용은 구체적인 에피소드 형태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다양한 경험들 나왔다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2갈식으로 뭘 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내용들 나와서 에피소드 형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역시 2갈식 진행. 이 친구는 2갈식으로 진행을 되게 해서 좋았어요. 바로바로 무슨 내용 나올 줄 알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에피소드 형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체적인 에피소드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전체 1위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 강조하는 객관적 수치까지도 제시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꿈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내용도 2갈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아는 뭐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설렘감을 준다. 역시 2갈식 진행, 구체적 에피소드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2갈식 진행을 했죠. 이 내용도 레드 멤버스 나온 내용. 그 다음에 객관적인 수치 나왔죠. 객관적인 수치라기보다는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 이런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을 언급해 줄 때도 확고한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 역시 2갈식 진행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객관적 수치 제시했죠. 어떤 제품들 쓰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결한 문장으로 좀 마무리를 좀 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는요, 캡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자소서 쓰실 때마다 한 항목을 완성하실 때마다 두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세컨드 플레이스로 넘어갑시다. 자소서에서 중요한 항목은 바로 두 번째 직무상 강점이었죠. 여러분들을 그러면 왜 뽑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어떤 그런 직무 역량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미 해석 위주의 작성 가이드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처럼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역시 구조 파악, 내용 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 작성 가이드, 의미 해석 위주로 좀 볼게요. 직무 역량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좀 볼게요. 자, 한국은행입니다. 자소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거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자기소개서 강화.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할 때 3가지 특징인데요. 제가 지방인재 내용은 뺐고요. 2가지 내용만 좀 담았습니다. 올해부터 공채지원서에 최종 학교, 성적, 전공, 학력, 사진, 생년, 월일, 성별 등 기재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한국은행도 한답니다. 자, 출신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도 기재하면 불이익 준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행 뭐라고 그럽니까? 지원 직무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중심으로 자소서를 작성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면서 쭉쭉 없앴고요.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어학 성적만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학 성적이 없더라도 자소서를 충실히 작성했다면 서류 통과할 수 있고요. 한국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소서에는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수험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항목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글자 수도 더 늘렸고 질문도 세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류 전형 시 우대사항도 추가했다. 어떤 사항입니까? 하는 통화정책 경시대회 수상자,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공모수장자, 하는 전문연구보조 근무자.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직무 역량이죠. 이게 바로 직무 역량이에요. 내가 한은을 지원하고 싶어. 경제학과 나왔고 경영학과 나왔어. 아니면 한은 금융권에 관심이 많았어. 그런데 한은을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한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채용 공고, 채용 설명회에 나온 내용들, 하나하나의 단어들, 키워드들을 절대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그 부분들이 다 힌트입니다. 자, 지원 직무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다음 여러분들 평범한 자소서를 직무 중심 자소서로 바꾸는 법이라고 해서 캠퍼스 자벤조이에 나온 내용이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자, 김영종 인사팀장님께서 작성하신 글인데요. 직무 중심 자소서가 무엇이냐? 지원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고 상대방이 빨리 이해하도록 단락을 구성하는 것이다. 특별한 차별점을 잡아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영업관리직 지원할 때 기아자동차 직무 지원할 때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어필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그 친구는 역량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했고요. 아니면 본인이 그 역량을 정의를 내렸어요. 구매나 자재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이해하도록 그럼 내가 이것을 왜 갖고 있는 건지 어떻게 갖게 된 건지 왜 잘하는 건지 빨리빨리 이해하도록 구성했죠. 그다음 본인의 차별점을 잡아 강조했다는 거죠. 작성 시 여러분들 꼭 이 세 가지는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만 써라.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인사 직무에도 공통과 직무 역량 합치면 되게 많지만 이 모두를 자기소개서에 보여줄 수가 없잖아. 기아자동차처럼 2000자 쓰라고 하는 곳이 많지가 않잖아. 600자에서 800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500자가 많고.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공통 역량보다는 직무 역량에 집중을 해라. 그중에서도 공통 역량과 유사한 키워드는 모두 배제해라. 딱 세 가지 키워드만 선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평범한 자소서를 아주 특별한 자소서를 보일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란 거죠. 왜 그러냐? 공통직무 뭐예요, 여러분들? 의사소통 능력이 됐다, 아니면 자원관리 능력이 됐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누구나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어필하면 어필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그걸 어필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다음 두 번째 핵심이에요.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문장화하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긴 한데 무엇입니까? 너무나 일반화돼서는 안 된다. 내 내용이라서 내가 차별화된 경험을 문장화하긴 했는데 그것이 일반화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 중 지원 직무와 연결해서 가장 어필하고 싶은 경험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고요. 성과를 한번 써보신 다음에 그것들을 한 문장으로 구성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문장으로 쓰려면 여러분들 못 써요. 그러니까 일단 자소서는요. 600자 자소서가 될지라도 일단은 길게 쓴 다음에 그것들을 편집해가는 과정에서 자소서를 완성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꼭 한 문장이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두 문장을 써도 됩니다. 너무 거기에 꼭 한 문장으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꽁트, 드라마, 영화 대사나 특정적인 문장은 너무 가벼워 보이거나 일반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빈도를 좀 줄여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례를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에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롯데 합격 팁 경험 쌓으러 아프리카까지 갔고 마케팅 행사 돌면서 꼼꼼한 메모도 했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 이 두 친구는 어떤 식으로 직무 역량을 강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문상경 계열은 취업이 참 힘들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금 내용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빼고는 다 제가 인문상경계 내용으로 다 가득 채우도록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이공계 애들은 어찌됐건 취업이 인문상경계보다는 그나마 좀 낫거든요. 갈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하지만 인문상경계는 사실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한정적이어서 인문상경계 위주로 했습니다. 자, 힘들대요. 채용 규모도 작지만 무엇보다 전공 외의 경험과 역량을 보여주기 마땅치 않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걸 검증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어필하기가 힘드니까 힘들다는 내용이죠. 자, 이번에 두 상경계열 신입사원이 됐나 봐요. 그 친구들이 합격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누구보다 발로 뛰었고 누구보다 지원 직무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추상적이에요. 발로 뛴 게 어떤 내용인 건지 깊이 있게 고민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거죠. 자, 두 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역학을 졸업했네요. 그래서 어디 들어갔냐? 롯데건설 총무팀에 입사를 했네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멜버른 경제학, 해외 대학, 미국 대학교를 멜버른이 미국인가요?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해외 대학을 나왔고요. 롯데홈쇼핑의 생활주방팀 MD로 들어갔네요. 즉 건설회사의 총무팀과 홈쇼핑의 MD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만든 경험이다. 박진영 씨, 남자입니다. 남자친구는 취업 준비기는 실로 파란만장하다. 어떤 내용일까요? 1년간 중남미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남미 돌고 중미 돌고 아프리카까지 뺑뺑 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취미가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랜드마크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랜드마크란 게 뭐냐면은 그 도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우리 예전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 하면 63빌딩, 그렇죠? 크니까. 그다음에 남산타워. 요즘에 이제 제2롯데월드 같은 게 있겠죠. 그렇게 한 도시나 국가를 대표하는 건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이 지원자의 취미였다고 합니다. 세계 유명한 건축물을 가까이서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지? 얼마나 오래됐지? 어떤 공법을 썼지라고 하는 건축업에 흥미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학연수를 통해서 스페인어 실력을 쌓았고 또 건설업을 향한 관심을 접목시킬 묘안을 찾던 중에 아프리카의 한 중소건설사의 지원서를 넣었답니다. 그렇죠? 내가 매일매일 건축물을 접하고 언어를 잘하니까 이 두 가지 교집합은 무엇이겠어요? 그곳에 있는 건설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원을 했답니다. 산업지원 동기가 나오네요. 이 친구가 왜 건설업을 지원했는지. 자, 다들 비슷하겠지만 인문계는 전공의 직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 졸업과 함께 저는 아프리카 건설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해서 5개월간 스페인어 통 번역을 맡으면서 해외의 건설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렇죠? 건설업이 어찌됐건 내가 지원하고 싶은 분야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국내 건설사를 그냥 쓰는 것보다 국내 영업, 국내 인사 총무 이런 거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글로벌한 시각을 한번 경험하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략적인 선택이었고요. 5개월밖에 일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 롯데로 갔잖아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자, 이 과정에서 뭐 했습니까? 해외 건설사 계약 과정 등 업무 구조 외에도 건설업에서는 부서 간 협업, 소통 능력 등이 중요하다는 정성적인 포인트까지 본인이 경험해서 어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킬러 컨텐츠라고 전 봐요. 그렇죠? 건설회사에서 5개월 동안 뭐 했어요? 사실 5개월이라고 하는 숫자의 약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지 그 업무 과정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부서 간 협업. 건설업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업도 느꼈고요. 특히나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정성적인 포인트까지 열거를 했고요. 열혈 취업기는 이게 끝이 아니다. 또 귀국한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국내 건설사 일용직을 또 갔다는 것이죠. 또 해외 건설협회 전문가 양성 과정도 등록했고요. 실제 롯데건설의 공사 현장까지도 방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직무 역량이죠. 해외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건설사 소위 얘기해서 그 일용직 그런 것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들었고요. 또 롯데가 짓고 있는 데까지 가봤습니다. 이래서 롯데건설에 전 지원합니다라고 하면 연관성이 어때요? 굉장하죠.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좀 제가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하고 싶어서 표현을 했는데 직무 역량의 표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무 역량을 어필하고 싶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했다. 즉 건설업에 맞춘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식의 직무 역량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자친구를 한번 볼게요. 우리 호주에서 고등학교, 호주 멜버른 호주였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호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매 순간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홈쇼핑 산업의 다이내믹함에 또 마음을 뺏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는 직무에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홈쇼핑이냐 왜 홈쇼핑이냐 나는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좋아하니까라고 해서 본인이 왜 이 산업을 지원했는지 얘기하고 있죠. 또 그중에서 특히 여성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게 너희 롯데 홈쇼핑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직무 지원 동기, 산업 지원 동기, 기업 지원 동기가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한국에서도 유명한 호주의 기초 화장품이 있었는데 한국에 판매처가 없다 보니 제가 직접 소싱을 해다가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곤 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판매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졌죠. 뭐예요? 바로 직무. MD에 대한 관심 갖게 된 계기고요. 제가 MD 직무 지원자들도 좀 많이 합격을 시켰는데 거의 10중 8구 이런 식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예. 해외에서 내가 뭐 어학연수라든지 뭐 교환학생으로 가서 거기 현지에 있는 상품들을 친구들한테 보내주다가 자연스럽게 MD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케팅 관련 행사 경험도 많다. 호주에서 열린 한국 영화제를 홍보했고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자원봉사로 일했다. 특히나 면접관의 관심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뭐예요? 롯데가 주최한 한 VIP 초청 행사의 진행 상황을 행사장 바깥에서 열심히 관찰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뭐예요? 직무 역량 경험을 적었는데 특히나 어디에서 했던 일, 또 특히 롯데에서 했던 경험을 적음으로써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VIP 행사라 참가 권한은 없었어요. 하지만 밖에서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아,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전체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내가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면접 때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면접관들 좋아하죠. 물어볼 거 아니에요. VIP가 오신 어떤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행사 자체 내용보다도 이 친구가 했던 롤보다도 서로 대화가 통한다는 게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 경력을 얘기해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심 있어 할 내용,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심 있어 할 내용을 전해줘라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인 것이죠. 두 명의 신입사원은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업종을 확실히 정해서 꾸준히 집중적으로 대비해라. 이렇게 되면 좋죠. 사실 되게 이상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친구들처럼 완전 타겟팅화 시켜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에 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또 하나의 트랙은 무엇입니까? 일단 넓게 다 지원해야죠. 그럼 두 가지 트랙으로 좀 가야 됩니다. 업종을 확정하고 나니까 관련 경험과 관심으로 살을 붙여나가면서 일사천리로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되게 해피하게 잘 된 케이스이고 여러분들은 이거의 반대급부 과정도 예상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 역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내용.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역량이 지원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파악된 역량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나는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겠죠. 빨리 여러분들 온라인 시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온라인을 빨리 시키고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의 적성과 자질과 태도, 여러분들 차별화할 수 있는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역량 중심으로 좀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 부분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흔히 선생님 전 지원 동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구조를 좀 보시고 어떤 식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했는지 보시고요. 여러분들 지원 동기를 제대로 작성하시고 나면 바로 이어서 다른 거 쓰지 마시고 바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자소서를 좀 풀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하실 거고요. 만약에 두 가지를 다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를 적어주시고 직무 역량을 곧바로 적어주시는 그런 구조적인 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은 여러분들의 자소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즉 자소서 항목을 보면 가중치가 있는 항목이 있고요. 가중치가 없는 항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은 여러분들을 뽑고 안 뽑고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쓰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분석적인 내용,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여러분들이 어필하려면 자기 분석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좀 투여시켜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제대로 여러분들의 기업 분석과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직무에 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자소서 쓰시느라고 힘드실 텐데요. 지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지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갈 길이 머니까 체력 안배 잘 하시고 특히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잘 견디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직무 그리고 기업 그리고 산업까지 여러분들이 잘 지원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건승하면서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